원자력이라는 거대하고 또 위험한 캐비닛을 닫고 이번에는 그 끔찍한 파괴의 공포 속에서 인류가 고개를 들어 바라본 단 하나의 희망, 바로 우주의 캐비닛을 열어보겠습니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빙벽을 사이에 두고 두 초강 대국은 지구를 넘어 별을 향한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운 두 명의 천재 로켓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세상을 바꾼 라이벌 열전 세 번째 무대, 우주 전쟁별을 향한 두 개의 야망. 그 첫 번째 장을 엽니다. 1969년 7월 20일 인류가 달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미국 휴스턴의 관제 센터에는 감격에 젖은 한 독일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거대한 세턴 V 로켓이 마침내 인간을 다른 천체에 데려다 놓는 위협을 달성한 순간이었죠. 그의 이름은 베르너 폰 브라운. 미국 우주 개발의 아버지이자 아폴로 계획의 설계자. 하지만 이 영광의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25년 전 자신이 만든 또 다른 로켓이 런던의 상공에서 불을 뿜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은 독일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선택받은 천재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꿈은 오직 하나, 로켓을 타고 달과 행성을 여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로켓 개척자 헤르만 오베르트의 책을 탐독하며 독학으로 로켓 공학을 공부했고 아마추어 로켓 클럽에서 활동하며 자신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순수한 열정은 시대의 광기와 손을 잡게 됩니다. 1930년대 정권을 잡은 히틀러의 나치당은 그의 재능을 눈여겨보았고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합니다. 바로 무제한의 연구 자금과 인력을 지원해 줄 테니 독일군을 위한 장거리 무기를 만들라는 것이었죠. 우주여행이라는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폰 브라운은 악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1937년 나치당에 입당했고 심지어 1940년에는 히틀러 직속 친위대 장교 계급까지 받았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발트해 연안의 비밀 연구기지 페네민대에서 인류 최초의 탄도미사일 V2 로켓이 탄생했습니다. 보복 무기 2호라는 뜻을 가진 이 로켓은 음속의 5배 속도로 날아와 런던과 파리, 앤트워프를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소리보다 빨라 경보조차 울리지 못하는 이 공포의 무기는 종전까지 수천 명의 민간인을 희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그 로켓의 생산 공장에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폭격을 피해 만들어진 미텔베르크 지하 공장. 도라와 같은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에서 끌려온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문자 그대로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굶주림과 폭력, 과로로 죽어나갔습니다. V2 로켓 한 기가 완성될 때마다 그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폰 브라운은 이 끔찍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연구를 중단 없이 이어간다는 명목으로 애써 외면했습니다. 별을 향한 그의 순수했던 꿈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45년 독일의 폐색이 짙어지자 폰 브라운은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자신의 로켓 기술이야말로 전후 세계에서 살아남고 또 자신의 꿈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티켓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체포하러 오는 소련군을 피해 V2의 핵심 설계도와 부품들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120여 명의 핵심 과학자들과 함께 미군 진영을 찾아가 항복합니다. 미국에게 있어 그는 굴러들어온 호박이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냉전의 서막 속에서 미국 정부는 그의 나치 전력과 전쟁 범죄 논란을 조용히 덮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소련보다 먼저 더 강력한 미사일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의 과거를 종이 클립으로 봉인하고 미국으로 데려오는 비밀 작전, 페이퍼클립 작전이 실행됩니다.
하루아침에 적국의 무기 개발자에서 미군의 핵심 과학자로 신분이 바뀐 폰 브라운. 그는 텍사스와 뉴멕시코의 사막에서 미 육군을 위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군사 무기가 아닌 저 너머의 우주를 향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0년 넘게 군사용 로켓만 만들던 그에게 운명적인 기회가 찾아옵니다.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것입니다. 작은 공 모양의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보내오는 단순한 삑삑 신호음은 미국 사회 전체를 충격과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련의 핵미사일이 머리 위로 떨어질 것 같은 공포, 그리고 기술 패권이 공산주의로 넘어갔다는 굴욕감이 미국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는 미국이 기술 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졌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미소 우주 경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다급해진 미국 정부는 해군이 주도하던 뱅가드 로켓 대신 그동안 외면했던 폰 브라운에게 마침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만인 1958년 1월 폰 브라운의 팀은 V2를 개량한 주로 1호 로켓으로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 익스플로러 1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올려놓으며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시킵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과거가 의심스러운 나치 과학자에서 미국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1960년 창설된 미 항공우주국의 마셜 우주 비행센터 그 초대 소장이 됩니다. 그의 필생의 역작은 바로 인류를 달로 보내기 위해 만들어진 역사상 가장 크고 강력한 로켓 세턴 V였습니다. 높이 110m, 무게 3,000톤에 달하는 이 거대한 로켓은 폰 브라운의 꿈과 야망 그리고 기술력의 집약체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13번의 발사를 완벽하게 성공시키며 아폴로 우주선들을 달로 실어 날랐죠. V2 로켓이 파괴와 죽음을 실어 날랐다면 세턴 V 로켓은 평화와 탐험이라는 인류의 희망을 싣고 날아올랐습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시대의 악과 타협했고 조국을 등졌으며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지워나갔습니다. 그를 비난하기는 쉽지만 인류의 달 착륙이라는 위대한 성취에서 그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과학의 힘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쓰여야 하는가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폰 브라운이 미국의 영웅으로 떠오르는 동안 철의 장막 건너편에서는 그의 존재조차 모른 채 오직 그를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또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령, 그의 이름은 세르게이 코롤료프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소련 우주 개발의 심장이자 베일에 쌓여있던 비운의 총설계자 세르게이 코롤료프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위인 캐비닛의 다음 장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캐비닛을 채워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두 라이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인 캐비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